너무 짜증나죠. 이거 불안해서 저희 아기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타는 패밀리카로 샀는데 6,000km 타고 이제 바꿀 때였는데 오일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완전 바닥에 끝에 살짝 찍혀 있어서 제 차도 지금 오일 감소 차량인 것 같은데 이거 엔진 경고등도 안 뜨고 좀 그렇다라고 오일이 감소를 하고 했는데 불이 만약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차는 정상입니까 했더니 정상 차량이라서 그거는 그대로 운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갖고 차가 멈추거나 불이 나거나 꼭 그렇게 돼야지만 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했더니 현재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고 큰 곳으로 가라 계속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바쁘고 분명히 이슈가 많이 되고 하면 내용들이나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정말 소비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예, 여전히 현대자동차 스마트 스팀 엔진의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논란입니다. 기아가 출시 예정인 K8에도 해당 엔진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다른 토론거리가 생겼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아직 그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차주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K7 2.5L 가솔린 모델 엔진오일 감소도 그렇고 좀 서비스센터 대응 문제로도 피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너무 짜증나죠. 이거 불안해서 저희 아기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타는 패밀리카로 샀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라 생각도 들고 타면서도 너무 무섭죠. 불안하고 이게 사고가 날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엔진오일 감소 문제를 발견하셨을 때요. 네네. 그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신차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쿠폰으로 엔진오일을 갈았었는데 저희가 한 5,000km, 6,000km마다 계속 꾸준히 갈아왔었어요. 예. 마지막 그걸 확인했을 때가 제가 뭐 직접 오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잘 보질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신차인데. 그래서 17,000km 정도쯤 됐을 때 그 오일 감소 이슈가 있는 걸 확인하고 사장님께 듣고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예. 6,000km 타고 이제 바꿀 때였는데 오일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완전 바닥에 끝에 살짝 찍혀 있어서 제 차도 지금 오일 감소 차량인 것 같은데 이거 엔진 경고등도 안 뜨고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교체는 세 번째 교체하실 때 발견하신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 적어주신 걸 보니까요. 당시 엔진오일 게이지에 찍힌 오일량이 로우 레벨에서도 한참 밑에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비스 센터에서는 좀 뭐라고 하던가요? 서비스 센터에서 게이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확한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래서 게이지를 바꾸는 거고 본인들은 여기 좀 작은 서비스 센터다 보니까 큰 수리 센터로 가는 걸 좀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고 확인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 엔진오일 감소 문제와 좀 별개로요. 예. 이후에 좀 변속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잘 타고 있다가 이상하게 좀 그날따라 RPM이 웅웅 올라가는 느낌이 좀 받았었는데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잠깐 일 좀 보려고 차를 정차했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예. 차를 빼려고 드라이브로 넣는데 경고등이 막 뜨면서 문제가 있다면서 변속기에 문제가 있다고 오류가 뜨면서 변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당황해서 막 브레이크 밟고 몇 번을 시도를 하면서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뒤에 4번, 5번 시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변속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엔진 경고등이 뜬 상태로 돼 있어서 나중에 수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 이 변속 문제는 그럼 해결이 되셨습니까? 변속 문제 해결하러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했더니 미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냥 센서 초기화 시켜드리고 그냥 뭐 타시면 됩니다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뭐 신차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별로 없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가지고 다시 확인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초기화 시켜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제대로 된 진단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너무 짜증이 나요, 사실. 이거 무슨 새 차가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아, 그러면은 이 변속 문제도 해결되신 게 아니겠군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뭐 정말 그쪽 서비스 센터 말대로 단순 오류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 서비스 센터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다시 엔진오일 감소 문제로 돌아와서요. 예. 이거를 첫 번째로 발견하신 이후에 엔진오일을 F레벨을 훨씬 웃도는, 이게 그러니까 가득 넘치도록 보충을 한 뒤에 두 번째로 체크를 하러 갔더니 네네. 엔진오일 양이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미 첫 번째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오일을 봉인하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두 번째 서비스 센터에서 봉인되어 있는 엔진오일을 임의로 뜯어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엔진 오일 경고등이 떠서 이번 기회에는 자기들이 큰 데를 가봐라 해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한 큰 곳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수리를 맡겼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쪽 소장에게 그 이슈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번에 엔진 오일이 전혀 없었고 엔진 오일도 가득 넘게 채웠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까?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봉인지가 붙어 있긴 한데 했더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면서 봉인지를 뜯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했거든요. 이거 지금 테스트 중인 거고 봉인 중인데 뜯지 말라고 하시던데 했더니 괜찮다고 뜯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제 뜯은 김에 이제 봤어요. 같이 봤더니 2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일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요 첫 번째 서비스 센터에서도 오일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를 확인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2000km밖에 안 탔는데 이 정도 감소한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소장님도 오일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저희가 기아 서비스 본사에다가 연락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기다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리에 앉아 있는 사이에 그거를 임의로 그냥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그냥 오일을 추가로 보충을 하고 타고 가시라고 그냥 넣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혹시 첫 번째 발견 이후에요. 네네.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가신 겁니까? 2000km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20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 2000km요?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신 거네요. 네네네. 더 문제는 2000km 주행을 해가지고 바뀐 눈금의 큰 게이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리터, 3리터는 없어진 것 같은데 0.6리터만 추가로 보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게이지가 그렇게 많이 채웠는데 0.6리터밖에 안 채웠다니 그거 정말 정확해요? 라고 수차례 물어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확인해볼게요 하시더니 나중에는 1리터 넣었어요 됐죠 가세요 하는 식으로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리터 넣은 게 맞아요? 그것도 불안해서 못 믿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1리터 넣은 게 맞고 저희랑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없으시면 더 큰 지역에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수리를 맡겨라는 식으로 쫓아내더라고요. 그 일 있고 너무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바로 그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다시 또 이 이슈를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관리자분이 있다고 지역 관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하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랑 한참 통화를 하다가 세 번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차를 구매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구매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정도. 아, 1년 6개월 동안 엔진 오일 때문에 한 3번 정도 다른 서비스 센터를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엔진 오일 감소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번에도 또 봉인을 해서 지금 뭐 어떻게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불안한 상태로 지금 사실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또 2번 이상이나 엔진을 감소하는 걸 확인한 차다 보니까 아무튼 불안하게 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원래는 15,000km 정도 탄 다음에 그 엔진오일 게이지를 봐서 엔진오일이 줄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겨우 2,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가 줄었으면 그것도 결국은 15,000km를 주행하나 마나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까? 2번 이상이나 줄어든 걸 확인했는데 왜 수리가 안 됩니까? 제 차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엔진 경고등, 엔진 오일 부족 등이 전멸이 돼야 수리가 된답니다. 그게 점등이 안 되면 엔진 오일은 뭐 정상적이라고 자기들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당연히 엔진 오일 2번이나 줄어드는 거를 그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2번 이상이나 확인을 하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오일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본사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오일 경고등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했더니 오일이 감소해가지고
떠가지고 압력이 떨어지면 오일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일 지금 부족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방이란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갖고 차가 멈추거나 불이 나거나 꼭 그렇게 돼야지만 수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했더니 현재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저랑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사고가 나야 이거를 수리를 대처를 해준다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확인됐으면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죠. 했더니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이 떠야 조치를 해준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 서비스센터 가셨을 때는 로우 레벨 밑으로 이미 찍혀 있는데 그때는 그 경고등이 떴었습니까? 안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거를 확인해주러 가라 했었던 건데 안 해주셨고 세 번째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도 그래 좋다 당신들이 말한 회사의 절차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분명히 먹는 차라는 걸 확인 안 했으니까 그대로 타다가 경고등이 뜨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다. 바로 수리를 받으러 오겠다. 대신 경고등이 로우 레벨 이하로도 떨어졌는데 불이 안 들어왔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우 레벨이 그 경고등이 뜨는지를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그래도 불안하지만 타고 다니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확인은 절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니 압력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만 빼보면 경고등 뜨는지 안 뜨는지 바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조금만 빼서 압력을 보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고등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오일이 아무리 감소를 해도 불이 안 들어오면 수리가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류면 저는 뭐 타다가 저희 가족들은 다 불타 죽어야 되는 건가 했더니 절대 그럴 리가 없고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될 테니까 컴퓨터 센서에서 다 확인이 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끝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진오일 양이 로우 레벨 밑에 있더라도 경고등이 안 뜨면 수리를 못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로우면 부족이라는 뜻인데 엔진오일이 부족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등이 떠야 되는 게 정상인가 아닙니까 했더니 안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정상입니까 했더니 더 떨어지다 보면 불이 들어올 거고 불이 들어오면 그때가 이제 비정상이고 그러면 혹시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15,000km를 탔는데 그때까지 엔진오일도 완전 로우에서 안 찍힐 정도로 오일이 감소를 하고 했는데 불이 만약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차는 정상입니까 했더니 정상 차량이라서 그거는 그대로 운행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하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엔진오일 감소 문제 때문에요. 엔진오일을 길고 얇은 것으로 교체해준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차주께서도 이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네, 게이지를 그 통보문이 그 전에 집에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냥 새 차인데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뭐 업그레이드 시켜주나 보다 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예. 오일을 훨씬 더 많이 넣게 게이지를 늘린 거를 갖다가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거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뭐 되겠냐고 지금 이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했더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본사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만 이야기를 하고 뭐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화를 내면서 책임 안 지려고 발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네. 이 실제 차주 입장에서요. 이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꾸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게 오일 자체가 감소를 하는데 게이지 바꿔봐야 그냥 눈속임이잖아요. 그 감소되는 거를 조금 더 넣어서 눈속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고쳐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눈속임만 해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대기업으로서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여담 같은 건데요. 지금도 일각에서는 뽑기를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차종에만 문제인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 차주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내 차가 뽑기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결국엔 지금 제 차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여러 가지 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원인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게 이 심정이 아마 곧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차라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영상이나 기사를 내면요. 예를 들어서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를 하면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 서비스 센터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물론 뭐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문제를 겪고 계신 상황에서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서비스 센터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새 차를 구매하기 직전에 외제차를 살 생각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외제차는 조금 AS나 수리가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국산차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산차는 AS도 편하고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좋구나, 옵션도 좋고 뭐 다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국산차를 샀는데 지금 이런 대응을 보고 저는 진짜 다시는 국산차 안 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오히려 역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거네요. 오히려 가까운 동네에 있는 수리센터를 갔더니 큰 곳으로 가라 계속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바쁘고, 그리고 떠넘겨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먼 지방까지 왔다 갔다 차를 수리하고 할 거면 AS 부분도 외제차가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최근에 이슈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신형 K8에도 이 2.5 엔진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뭐 어떤 입장도 나온 상태가 아니고 또 K8에 들어가는 엔진은 개선된 것이라고 말하는 쪽도 있긴 하지만요. 물론 이것도 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엔진은 신차에도 적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실제 문제를 겪고 계신 입장에서 이 기업의 대처가 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본인들도 분명히 이슈가 많이 되고 하면 내용들이나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정말 소비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은, 좀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좀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겪으시면서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게 분명히 오일 감소된 거를 2번 이상이나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오일이 감소돼서 경고등이 안 뜨는 문제까지도 다 지금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다 확인을 다 한 상태인데, 이렇게 명명백백한 그런 문제의 차량을 눈앞에 두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 질문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진짜 가족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라서 좀 제가 뭐 그동안 계속 중고차만 맨날 사왔었는데 이번에 좀 큰 장고장 같은 거 없이 안전하게 타려고 새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예. 이게 좀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슈화가 돼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정신을 좀 차리고 안전하게 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7의 엔진 오일 감소로 피해를 겪고 계시는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칼은 그들에게 분신이자 연장된 손이자 흉기이자 친구였다. 요리사 4명을 만난 작가 김중혁은 칼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맛있고 화려한 요리를 만들지만 요리사들의 손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흉터들이 있습니다. 모두 칼을 사용하며 생긴 흉터들이죠. 어쩔 수 없이 찍히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방심해서 찔린 상처들.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향기로웠습니다. 아마 가장 극명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 잘못 휘두르면 흉기가 되지만 또 다르게 지면 작품을 위한 도구가 되는 칼.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칼잡이는 과거에는 백정이나 망나니 같은 하층민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실력 있는 요리사나 의사를 칭하는 수식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칼이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잘못 사용된다면 어떨까? 칼 끝은 언제나 제거해야 하거나 잘라내야 하는 대상을 향하죠. 한 언론을 향해서 그 칼을 빼든 지 어느덧 3개월, 보도를 통해 시작되어 국민청원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잉 대처인가? 과민 반응인가? 아니면 정당한 절차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자는 누구이며 약자는 누구이며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2020년 겨울에서 새해 봄을 관통하는 이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칼은 이미 꺼내졌고 그 칼 끝을 향하고 있는 집단이건 그 칼을 쥐고 있는 집단이건 어느 한쪽은 다칠 수도 있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양쪽 모두 시민들의 힘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비극적이기도 한 현실. 아직 그 칼의 방향은 어디로 향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평생 칼잡이로 불려온 요리사들은 눈을 감고도 칼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들은 늘 칼이 두렵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휘두르면 험악해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지면 꼭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시작이 된 지 3개월이 지난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청와대까지 나섰던 이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다시 꺼내 들었을까? 그 이유는 조만간 밝혀질 수도,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